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운동화 하면 떠오르는 여러가지 브랜드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이키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들과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로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브랜드입니다. 이 나이키는 워낙 대표적인 디자인들이 많죠. 그 중에 세 가지만 뽑아보자면 에어포스, 에어맥스, 코르테즈, 이 세 가지가 조금 떠오르는데요. 이 세 가지 운동화 중에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싸웠던 운동화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건 바로 코르테즈입니다. 오늘은요, 이 나이키 코르테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나이키라는 브랜드는 원래 나이키라고 불리기 이전에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나이키 이전에 불렀던 이름이 바로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이 브랜드는 필 나이트와 오리건 대학교 유명한 육상 코치인 빌 보어만이 1964년에 만들었어요. 이 둘은 오리건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고, 필 나이트는 일본 운동화에 대한 매력에 사로잡혔었거든요. 그 이유는 일본 카메라도 독일 카메라를 능가할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일본 운동화도 독일 운동화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보어만은 이 파트너십을 굉장히 훌륭하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든 게 바로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브랜드였습니다. 이 회사는 오니치카 타이거 알죠? 그 브랜드에 미국에서 유통할 수 있는 유통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오니치카 타이거를 미국에서 선보이는 그런 일이었죠. 이 일을 2년 정도 하다가 새로운 마라톤화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니치카 타이거와 협업해서 편안함과 내구성도 잘 갖추고 있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성능을 지니고 있는 TG24라는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는 현재 나이키 코르테즈의 전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슈즈를 미국에서 블루리본 스포츠도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한 300켤레 정도 주문을 했었는데, 이 운동화가 당시에 러너들이 요구하고 싶었던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팔려 나갔고, 그 해에 가장 많이 팔린 슈즈 중 하나로도 유명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1968년 바로 멕시코 올림픽이 열리던 해였죠. 이 멕시코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보어만은 TG24보다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이름으로 바꾸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올림픽 시즌에 맞춰서 이 TG24를 멕시코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 멕시코도 그렇게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멕시코 역사인 아즈텍 제국에 레퍼런스 해서 아즈텍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디다스가 이 이름을 가지고 문제를 삼게 돼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아디다스는 아즈테카 골드라는 스파이크 슈즈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슈즈와 오니치카 타이거가 만든 슈즈는 디자인도 이름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니치카 타이거는 아즈텍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고요. 결론적으로 바꾼 이름이 바로 코르테즈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르테즈라는 이름은 아디다스에 대한 약간의 보복성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미있는 한 일화가 있어요. 나이트와 보어만은 그 당시에 아즈텍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되니까 기분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둘은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즈텍을 점령한 사람이 누구지? 라는 질문을 했고, 에르난 코르테즈 라는 답을 하는 이런 대화였죠. 그래, 그러면 코르테즈라고 정하자 라고 해서 코르테즈라는 이름이 탄생이 됐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런 설로 봤을 때 아디다스를 미묘하게 복수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이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브랜드도 리브랜딩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1971년 드디어 우리에게 익숙한 나이키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게 돼요. 이 이름은 필 나이트가 고용한 최초의 직원인 제프 존슨이 꿈에서 딱 깼는데, 그때 꿈에서 들었던 이름이 나이키였어요. 그런데 이 나이키라는 이름이 그리스의 승리의 여신인 니케를 상징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나이키라고 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후 나이키는 오니치카 타이거와 분리된 조금 더 독립적인 브랜드로 성장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두 브랜드 모두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었던 코르테즈를 소유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972년 나이키는 디자인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옆면에 오니치카
오니치카 타이거 특유의 로고는 없애고 캐롤린 데이비스가 육상에서 레퍼런스해서 디자인한 수우시로 대체를 하고 바로 나이키 코르테즈를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게 돼요. 이 코르테즈는 나이키 수우시를 넣어서 판매를 한 최초의 트랙화였고 이는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죠. 디자인을 자세히 보면 앞코 부분에 추가 패딩이 하나 덧대져 있고요. 그리고 헤링본 밑창으로 되어 있는 게 디자인적인 특징이죠. 이러한 디자인들은 러너들의 요구에서 다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육상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착용을 한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고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미국의 육상 선수인 스티브 프리폰테인이 이 슈즈를 착용하게 되면서 더욱더 대중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 결과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한 해에 8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을 하게 돼요. 이때 한 유명한 마라토너가 코르테즈를 신고 지금까지 신어본 신발 중에 가장 편안한 신발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더욱더 대중적으로 이 슈즈는 알려지게 됩니다. 아까 나이키와 오니치카 타이거가 이 코르테즈 때문에 법정 싸움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는 한 3년 정도 이어졌었는데요. 1974년에 딱 결론이 나왔는데 나이키는 코르테즈라는 이름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두 브랜드 모두 똑같은 실루엣을 만들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이키는 현재도 코르테즈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오니치카 타이거는 코르세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현재의 나이키 코르테즈는 아디다스와도 싸우고 오니치카와도 싸웠던 엄청나게 힘들게 탄생이 된 그런 슈즈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후 1975년 나이키는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운동화를 만들기 위해서 나일론으로 이루어진 300g 밖에 안 되는 나이키 코르테즈를 만들기도 했고요. 비슷한 시기에 여성용 나이키 코르테즈도 만들었었거든요. 이를 세뉴리타 코르테즈라고 부르곤 했는데 1976년 미녀 삼총사에서 파라포셋이 이 나이키 슈즈를 신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이 때문에 더욱더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요. 2017년에는 벨라 하디드가 코르테즈의 45주년을 기념해서 그 모습을 재현을 하기도 했었죠. 8, 90년대에 코르테즈가 대중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힙합입니다. 1987년 갱스터 랩으로 유명한 NWA가 도프맨이라는 앨범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LA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도프맨 나이키스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즉 도프맨 보이가 되기 위해선 스니커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했고요. 이와 동시에 나이키 코르테즈 또한 도프맨 나이키스라고 부르기도 했다고도 합니다. 91년에는 휘트니 휴스턴이 슈퍼볼에서 국가를 부를 때 신었던 신발이 바로 나이키 코르테즈였고요. 94년에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영화에서 톰 행크스는 그의 소울메이트였던 제니에게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조합된 나이키 코르테즈를 선물을 받았었죠. 당시에 영화에서 한 대사는 이 엄청나게 넓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줬다 라는 맥락의 대사가 나왔고 이는 영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계기로 나이키 코르테즈는 더욱더 인기를 끌었고요. 아직까지 그 컬러의 나이키 코르테즈는 포레스트 검프 컬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코르테즈는 나이키의 클래식한 대표 슈즈로도 알려져 있고요. 일본의 해체주의를 잘 표현하는 사카이와도 콜라보를 이루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클록과도 콜라보를 해서 슈즈 두 개가 겹쳐있는 듯한 이런 위트 있는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했고 최근에는 레이커스 컬러라는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코르테즈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진부할 수도 있고 심심할 수도 있는 이런 이미지를 콜라보를 하거나 다양한 컬러들을 제시하면서 신선함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타일링의 관점에서 코르테즈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절제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니멀을 주로 입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컬러를 많이 사용하거나 화려한 디자인을 입어도 이 코르테즈가 전체적인 룩의 밸런스를 잘 맞춰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즉 룩의 장르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지녔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행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이 나이키 코르테즈는 저도 한 약 20년 전 정도에 좀 주로 신었던 그런 슈즈로도 기억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새로운 신발 디자인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피로도가 쌓이는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클래식한 코르테즈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